미술가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작품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고대 벽화에는 당시 인간들이 큰 관심을 둔 여러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벽화에는 당시 사람들의 의복과 사냥 생활, 운동하는 모습 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술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품에 당시 생활상을 담아내는데요. 우리나라의 김홍도는 농민과 서민들의 삶을, 신윤복은 기생과 선비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프랑스의 도미에 또한 당시의 생활상을 만화로 풍자하여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살던 당시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그림을 풍속화라고 합니다. 한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지 않더라도 미술가의 작품에는 그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서양에서는 이전까지 중시하던 인간의 이성이 아닌 무의식과 상상을 중시하는 다다와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경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와 사회 비판을 전면에 등장시킨 민중미술이 등장했습니다. 독재에 맞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미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불이한 현실에 맞서고 사회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현대의 미술가들 또한 자신의 작품에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상자의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상을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고 싶은가요? 현대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 미세먼지,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쓰레기 문제, 폭력, 성범죄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폭우, 폭설, 가뭄 등 지속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정크아트입니다. 정크란 쓰레기, 잡동사니를 뜻하는 단어로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생긴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재료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화 이후 공장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쌓여가는 산업 폐기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이에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미술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작품 제작 시 물감을 포함해 직물, 공책 종이, 엽서, 프린트물, 페인팅된 캐비넷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라우센버그의 작품은 버려지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크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라우센버그의 작품은 종이, 목재 등의 재료를 두루 결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컴바인 페인팅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의 작가들도 다양한 정크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강은 작가는 하이킹을 하며 모은 쓰레기들로 작품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작가는 자연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예술성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통해 작가 스스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강은 작가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을 살리는 예술활동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디자인계에서도 환경을 위해 에코디자인, 업사이클 디자인을 도입하여 버려지거나 버려질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 대지를 재료로 삼아 미술을 하는 대지미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지미술이란 미술관을 벗어나 넓은 자연을 재료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대규모의 설치 미술을 의미합니다. 로버트 스미스 쓴 크리스토퍼 부부 등은 자연을 넓은 도화지로 삼아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자연을 재료로 하고요. 두 번째로 작품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미술은 점차 자연의 형상을 인위적으로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앤디 골드워시라고 하는 미술가이자 환경운동가는 자연에 융화되는 대지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는 자연의 낙엽, 얼음, 나뭇가지 등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골드워시의 작품은 기존의 대지미술처럼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지만 시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작품은 작품의 형성부터 파괴까지의 과정이 모두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작품 그 자체가 남기보다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되어 존재한답니다. 다음 소개할 작가는 올라퍼 엘리아슨입니다. 그는 자연과 생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엘리아스는 물, 안개, 빙하 등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특히 도시 한복판에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녹아 떨어진 얼음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아이스 워치라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눈앞에서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지구온난화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그리는 한국의 라홍 작가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예로 한때는 개체수가 많았던 동물이 멸종위기에 놓이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라홍 작가는 이러한 멸종위기 동물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연을 형상화한 패턴을 낙서하듯 그리는 나름의 젠탱글로 멸종위기 동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에 스토리를 담기 위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한 후 이를 작품 속에 녹여냅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미술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현 시대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지구와 환경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보았는데요. 이러한 미술가들을 본받아 여러분도 환경을 살리는 미술활동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재료 아껴 쓰기, 자투리 종이 사용하기, 분리수거하기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미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미술이 필요할 때입니다.